예, 저는 오늘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방화문 작동 확률 분석과 점검 유지 관리 기준과 내용 연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 성능원 이사장님께서 화재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공동주택이란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약 2,500명 정도가 사상이 되는, 그러면서도 점점 그 위험성은 초고층 또 지하라고 하는 용어, 편리성, 요 내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과 건실련 화재소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소방청에서 최근 이러한 어떤 화재 안전 연구들을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 창호를 중심으로, 창호라는 것은 창과 문입니다. 화재의 경로입니다. 화염의 경로입니다. 이 경로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대부분 그 경로를 무시해오고 있는 설계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작동 확률 조사라든지 불량률, 그리고 또 설문조사와 권장 내용 연수를 제안해서 이 방화문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로서의 방화문의 유지 관리. 우리나라는 전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신설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중심으로 오늘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58명, 중상자가 70명.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축적 후 13년이 경과된 중국입니다. 그래서 요 가연성 단열재, 좀 전에 건실련 회장님께서도 총괄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열재 문제, 또 좀 전에 강무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열재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의 결정적인 것은 방화구획과 방화문이 그 중요성이 대두됐던 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 맥락이 공유됩니다. 마침 우리나라도 2010년이 초고층 건축물이 굉장히 유행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지하연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요 38층 규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법이 무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준초고층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법제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죠. 우리나라 이미 주거시설 7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층간 방화구역에 거의, 그러면서 이쪽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앞쪽에서는 대부분 은퇴자들이 살고 있었다 보니까 대부분 사망했고, 여기에는 마침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밖에 없었던 아주 해피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법제도가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을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MB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지어졌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1층 방화구역이 불비로 해서 인근 건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세월이 좀 더 갔습니다. 2017년입니다. 7년 일하는데, 영국에서 이번엔 우리나라와 같은 거의 고층 아파트, 우리나라 같은 수준입니다. 사망자가 한 아파트에서 80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화재라는 것은 주로 전기 화재, 부주의 화재로 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였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방화문이었고, 그것을 막는 것이 스프링클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화재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도 몰랐고 연구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방화문이 불기로 하는 것은 요 방화 40년 이상 경과된 문들이 이미 문제가 많았다. 가장 큰 원인 중에 방화문의 중요성을
이 조사 보고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우리나라 또 이 20년에 동일한 화재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를 6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그 가장 꼭대기층의 이 부분이 전부 다 완전히 거의 붕괴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도 받았던 그런 구조물이고요. 마침 꼭대기에 살았던 분이 아주 그날 이쪽에 살았던 분들을 대부분 다 데리고서 대피했기 때문에 망정이었고, 또 방화문도 미작동됐고 계단실 연수 확대됐지만 결정적으로 계단이 2개가 있었다는 아주 해피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살고 계신데 계단문이 2개인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재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의 방화문이라든지 방화구에게 이 진전했던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82년도부터 쭉 왔지만 2003년도부터 성능 규정화가 됐습니다. 또 우리 최근엔 품질 인정 제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 인정 마크라든지 방화문 방화 셔터의 어떤 중요성, 품질 인정 제도, 제조 현장, 품질 시험, 유통 체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주로 전부 신설입니다. 유지 관리에서는 굉장히 빈약하기 따르기 없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하라든지 이 3가지 항목만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 계신 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너무나 내용이 없습니다. 자, 거꾸로 소방청도 마찬가지로 방화문, 이거는 등입니다. 등. 그런데 방화문은 건축과 소방이 공존을 하는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에서의 국토부와 소방청에서의 감지기가 서로 간에 공유를 통하여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작동 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 공동의 안전관리,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어떤 그 신설로만 치닫고 있는 신축 구조물 대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럼 과연 그렇게 중요한 방화문의 작동 확률은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불량률은 어떻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과연 되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방화문 노후화에 대한 작동 확률, 이것은 이제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소방관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전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본 결과 미작동을 한다든지 억제 성공했고 억제 실패, 작동 성공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연도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발생 연도와 이 실제적으로 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대략 약 15% 정도의 방화문 작동 실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1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의 작동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15분으로 확 줄여놓으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약 2,000개 정도의 방화문들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점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 불비해서 이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이 국토부 매뉴얼은 3개가 있습니다. 방화문의 변경 또는 철거 여부를 조사하고 도어 체크가 있거나 작동 불량 여부가 있거나 사용 승인, 도서 승인 유지 여부, 이거는 제가 볼 땐 하나만 합니다. 또 소방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있지만 소방은 실제적으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조사는 하되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FP 80이라든지 일본의 기준들을 통해서 제가 거꾸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18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만은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미 이제 15년 넘어가게 된 것들은 대부분 부식, 프레임 부식,
힌지 부식 대부분 다 부식돼 있고, 또 손잡이 탈락, 관통급 발생, 힌지 파손, 변형, 대부분 변형들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빠뜨렸지만 일부러 뺐지만 대부분들이 사용상에,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들 한번 보시면 방화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화기를 확 막아놓고 자전거를 확 막아놓고 열심히 편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았더니 가스켓터 부속팸 불량 도출이 연도에 따라 급속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연도 15년, 10년 이상 되게 되면,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당히 많았던 것은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가 다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20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요. 또 불량률 또한 15년 이상 되게 되면 완전히 이런 형태로 증가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틈새 크기는. 그래서 방어머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20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평균 24mm 정도 나타났고 55mm에 이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방화문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가 조사됐던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열심히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로 조사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헌조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신설 구조물,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전부 신설 얘기입니다. LH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전부 유지관리에 신경 쓰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 선물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또 소방기술사, 또 대학 교수, 제조업, 관리업, 소방 공무원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비년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 3년이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고, 약 외국과 같이 1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 근거도 실제적으로 부식과 변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비 빈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명확하게 이유를 달고, 또한 이 체크리스트 또한 명확하게 근거를 대야만이 실제적으로 방화문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도 같이 이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매년 1회씩 방화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비틀림, 변형, 파손, 부식 등의 원인으로 적정 내용 연수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방화문 측정, 방화문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화문에 좀 전에 성남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능이 있지만 그 성능 기준에 따른 차연 효과, 차연에 대한 좀 더 연기 누설량을 기본적으로 평가해봤더니 1mm 늘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3배씩 증가되고 있고, 뭐 요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방화문 차연 기준에서는 시간당 1루베 정도 되지만 이건 뭐 우리가 10mm 이상 되게 되면 그러면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해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크랙이 4mm, 두 번째 키는 NFP 80에 따라 크랙이 9.5mm, 또 27mm, 또 55mm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10년에서 22 된 것들은 대략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가 있지만 점검 체크리스트 조차가 없는데 뭐 장기 수선 계획이 있을 수가 없겠고, 유스풀 라이프라고 하는 내용 연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국내에 한번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금속문이 7년, 또 감정원 같은 데에서는 내부 창호, 방화문 같은 게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방화문에 대한 것들을 소방과 피난 설비로 봤을 때는 8년으로 명분하고 있었고, 또
또 전체 개폐 횟수라든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15년. 그래서 피난과 전체 문으로서의 기능 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는 8년과 15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와 내용연수, 이 내용을 조금 마지막으로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이 있고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대부분 모든 것들이 신설로 국한되고 있고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관련되는 방화문 같은 또 배연창, 또 창호, 창과 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화염의 전파 경로인데 화염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너무 없고 또 이 3년마다 한 번씩 기준조차도 없는 데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결과조차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서 NG가 되는 평가 기준조차가 없고 그것들에 대한 사용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방화문에 대해서 15년 이상 됐던 외국의 화재 사례, 특히 영국의 사례는 40년 이상 된 그런 사례,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큰 사례는 없었지만 매년 5만 건 이상 발생하는 화재 사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방화문 작동 확률 분석에서 실제로 11년 이상 된 것들은 27%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더라.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현장 조사에서도 16년 이상 된 경우 불량률이 약 27%까지 증가되더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10년, 15년이 적절하다고 64%가 답변해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과 수치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11년 초과한 방화문의 누설 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동 결과로 화재 피난 시에 불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또 내용연수에서도 조달청에서 금속문일 경우 7년, 감정원에서는 15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방화문을 피난 설비로 고려한 경우 8년, 대폐회수를 고려해서 15년으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권장 내용 연수를 15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론으로 해서는 작동 확률 분석 결과 1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 작동 실패 확률이 27% 급격하게 증가했고 조사됐고요. 방화문 현장 조사 결과 15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이 불량률이 상당히 증가했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 연수는 10년에서 15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점검 체크리스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보니 그것을 18가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완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NFPA 80이라든지 일본의 이 성능 관련 기준 내용들 토대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또 점검 시기 또한 연 1회로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화문 누설 틈새는 노후화로 인정되고 변형, 부식 등에 의한 누설 틈새가 10mm 이상 커지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대폭 증가되며 그 기본적인 식은 누설량은 이 틈새 면적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방화문의 내용서는 15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있는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장기 수선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방화문에 대한 전면 교체 15년으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1971년도에 대한각 호텔로 해서 한 22층짜리 아파트에서 호텔에서 168명이 사망을 했고 또 2003년도에는 대구 지하철에서 300명이 사망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재 리스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나라는 짓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좀 더 화재 안전에 대한 그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더 상향 조정돼서 안전한 나라, 안전한 K 가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욱더 우리나라를 더 지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